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 저성장과 양극화, 저출산 등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.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는 재정 확대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. 이 내용 조슬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조 기자. 네.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내비치면서 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. 이 회의는 1년에 한 번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이 국무위원과 청와대와 여당 대표 등이 모여 중장기 재정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 자리입니다.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성장과 양극화, 일자리, 또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어제 모두 발언 내내 재정이란 단어를 무려 8번이나 언급하면서 적극적 재정 기조를 밝히기도 했는데요. 또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은 아니다. 또 경제 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로 봐야 한다.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.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.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합니다. 네,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에 추경 처리를 당부했죠. 그렇습니다. 문 대통령은 이 추경의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이 효과가 반감되고 또 선제적인 경기 대응에도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이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인 이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아픈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주문했습니다. 네,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문 대통령과는 좀 다른 진단과 방향을 지시했다면서요? 네, 어제 KDI에서 보고서 하나가 나왔는데 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.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입니다. KDI는 이 자료에서 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 목적의 이 돈풀기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나라 살림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더러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역시 풀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대통령이 재정을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날 공교롭게도 국책연구기관에서 재정 확대의 그 한계를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KDI는 이 성장률 저하 부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재정 지출 부족이 아니라 낡은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같은 생산성 향상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내년 1.7%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또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하락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그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정책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네, 대통령이 재정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정부가 그럴 여력이 되나요? 실제로 여건이 그리 좋은 편은 그 말씀하신 대로 아닙니다. 우선 그 최근 경기 둔화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. 또 당장 지방 소비세율이 올해 같은 경우 15%, 내년에는 21%로 인상되는데 이 뜻은 이 지방 재정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분을 그 지방세로 돌렸다는 만큼 상대적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또 이제 재정 지출 전망 역시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. 중기재정 운용계획상 2022년까지 연평균 재정 지출 증가율이 7%대에 지금 달하는데 앞서 잡았던 재정 지출 계획 5%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입니다.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은 주는데 씀씀이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조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.